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이에요.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서울은 좀 비가 좀 덜 오는데 지방이 많이 와서 좀 문제긴 합니다. 기분은 좋은데 날씨가 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비가 좀 걱정인데, 아무튼 이 방송 보시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립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제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뭐 국제법을 거의 다 이수를 했죠. 네, 국제법, 국제관계론.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참 사회에 나와서는 배우기 어려운 과목들인데, 대학 다니면서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영화 나르빅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나르빅. 노르웨이의 이제 나르빅이라는 아주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이제 철광석을 스웨덴을 통해서 이제 가지 못하고, 그 나르비크 항을 통해서 이제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국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그 침략을 받는 영화가 바로 나르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참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좀 지루는 한데, 영상미는 있는데 조금 뭐 지루해. 아무튼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주축국이죠. 그때는 악세스라고 그러지. 악세스. 주축국. 그러니까 주축국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들 잘났다는 뜻입니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민족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통치하는 대로만 해. 이게 주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본인들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 국가들이지, 독일이니 일본이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그래도 저는 제국주의도 문제지만 이 공산주의가 더 문제니까 러시아는 더 한심한 거죠. 아무튼 이 러시아의 이 푸틴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이 중립국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이 사실 뭐 중립국이라는 것이, 하나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예전 우리가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유럽에 1600년도죠. 1600년도.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이라 그래서 17세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동서양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1592년 이제 임진왜란도 이제 거의 이제 17세기 들어가는 초입이고, 유럽에서 이제 1600년도 중반, 165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 전쟁을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 17세기는 내내 전쟁이었어요. 유럽의 30년 전쟁을 이제 끝마치는 협약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질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에서 어느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죠.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의 싸움인데, 상당히 그 잔인했고, 또 30년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제 피해를 본 나라가 또 독일이에요. 독일은 거의 초토화됐다. 그래서 이제 또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도 상당히 와해되고, 뭐 이런 상황.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당연히 캐톨릭 기반이죠. 그래서 30년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있을 때, 스위스가 이제 우리는 그냥 너희들 뭐 신교든 구교든 관심 없고 중립을 지키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위치를 가져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중립국으로서 가져가게 됩니다. 독일도 물론 이제 스위스를 또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은행에 이제 히틀러 비밀 자금이라든지 이제 나치 비밀 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스위스의 어떤 중립은 지켜줬죠. 근데 이제
스위스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고 30년 전쟁 그 17세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30년 그 중립국이라는 어떤 그 위치를 가져간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립국의 위치가 한번 흔들린 게 이제 나폴레옹 때죠. 나폴레옹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중립국이 뭐고 너희들 새끼들아 다 점령해 버릴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그냥 침략을 해서 들어가 버렸죠. 그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위스 건드리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중립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중립된 지가.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상당히 강대국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 예,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도 하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대부분 다 세습을 했는데 그 합스부르크가 위치한 곳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고 오스트리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가장 전성기 때가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때고 전성기 때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하고 둘이는 영원한 앙숙이었고 그래서 유럽의 3대 강대국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제국이었고 독일은 이제 나중에 1800년도가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이센이든 뭐 비스마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지. 그 전까지 이제 독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두 왕국이 서로 이제 두 강국이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항상 이제 또 위였죠. 프랑스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냐면 돈은 많은데 크긴 작아.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강동 같은 데지. 예, 송관.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절대 왕정, 뭐 루이 14세니 뭐 이런 왕정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프랑스는 항상 오스트리아가 못마땅했지만 오스트리아는 어쨌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독일 계통의 이제 우리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절머니인 게 하나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독일 민족의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원래 그게 정식 명칭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자면 엄청 긴데 아무튼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그냥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딱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는 엄청난 나라였다.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같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면서 독일도 아작나고 오스트리아도 이제 아작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힘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스트리아는 일반 국가가 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면서 왜 본인이 이제 고향이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합병하면서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 됐죠. 독일말 쓰니까 절반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 제국이 됐는데 이제 독일이 이겼으면 좋은데 져가지고 본인들은 그냥 4개국 오스트리아도 이제 4개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한테 이제 4개국 분할 통치를 당했다가 독일은 그냥 동서가 갈렸죠. 동서가 갈렸는데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동서 안 갈리고 그냥 중립국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립국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다행이죠. 동서독이 안 갈렸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합병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크게 뭐 큰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영향이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개국 분할 통치를 받다가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을 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국제법상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는 게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냥 중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느 편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로 한 거. 한 북쪽이 이제 어디냐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야. 이 세 국가.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은 이제 원래 나토나 이런 데 가입을 안 해. EU 이런 데도 가입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 안에도 있지도 않고 위에 있잖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중립국으로서 국제법상 지위를 누리진 못해도 본인들이 그냥 우리는 중립을 지켜요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근래 스웨덴, 노르웨이가 핀란드가 먼저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웨덴이 가입을 해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예. 노르웨이는 난 가입을 안 했어요. 노르웨이는 뭐 그렇게 가입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야. 왜? 스칸디나비아 반도 왼쪽에 있어가지고 뭐 침략을 받기 좀 어렵고, 근데 가장 힘든 게 이제 핀란드죠. 바로 얘가 그 러시아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핀란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했고, 나토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이제 이번에 가입을 하기로 됐죠. 그동안 또 왜 가입을 못했냐면 이 터키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 터키가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이 예전에는 상당히 강국이었어요. 지금도 강국이지만 예전에는 막 특히 30년 전쟁 이럴 때는 스웨덴이 막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막 유럽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또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잖아 있잖아요. 바이킹. 예, 바이킹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쌈자라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용병도 많고, 유럽에 와가지고 막 거의 뭐 오스트리아까지 진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신교죠. 예, 신교이기 때문에 이 뭐 구교사를 별로 안 좋아하고, 베스트팔렌 조약 안에서도 상당히 큰 위세를 떨쳤죠. 아무튼 스웨덴이 이번에 32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중립국이라는 색깔이 없어지고 있어요, 유럽이. 근데 거기서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이번에 유러피안 ESSI라고 있어요. 예, ESSI. 그래서 유럽 뭐랄까요? 대공망, 예, 방공망이라고 그러나요? 방공망 협약, ESSI에 가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독일 주도인데, 뭐 독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막아내는 중부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막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온 나라인데, 근래에는 뭐 폴란드가 또 그 앞에 있어가지고 폴란드가 또 러시아를 상당히 또 앙숙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독일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폴란드가 위성국가였거나 공산주의 국가일 때면 거의 뭐 자본주의 천병처럼 딱 나토의 그 역할을 독일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폴란드 때문에 약간 그 위치는 좀 적어졌죠. 근데 아직도 독일은 나토나 유럽 EU 안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안한 어떤 유럽 방공망 협약에 ESSI, 예, 방공망 협약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가입을 한 거예요. 중립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이 주도하는 방공망 협약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립국으로서 약간 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좀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하고 서방, 이게 대결을 할 때 가졌던 그 첨예한 이 상황 때보다 더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폴란드니 뭐 불가리아네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지금 다 러시아의 척이 된 거죠. 지금 벨라루시 하나 남았어요. 예. 벨라루스 하나 남았습니다. 발트 3국도 다 지금 뭐 러시아한테 별로 썩 좋지 않고, 폴란드는 뭐 옛날에는 거의 뭐 우방 국가였는데 지금 완전 적이고,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고 나는 걸 보고 나니까 폴란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다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조 원의 한국 무기를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군사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폴란드입니다. 아시겠지만 폴란드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토가 상당히 넓어. 예,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안에서 6번째로 넓어요.
독일 다음이야 거의. 독일보다 거의 비슷비슷해. 독일은 프랑스가 제일 더 크고 독일이 그 다음인데 폴란드가 독일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독일이나 비상파상이야. 우리 한반도의 1.6배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대립이 첨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전통적인 중립 국가들도 이제 편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쨌든 일반 국가고 멀쩡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도 나라 영토가 세 번째예요 유럽에서. 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영토가 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를 저렇게 그냥 아작을 낸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이 보니까 프랑스보다 클 거예요. 프랑스보다. 프랑스랑 비슷하거나 크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저렇게 큰 나라를 러시아가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침략하는 걸 보고 나니까 뭐 독일이니 프랑스니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이렇게 중부 유럽에서 좀 멀리 서쪽으로 가 있지만 독일은 중부 유럽이지만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거지. 그래서 올해 그 푸틴이 참 일으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서방 국가에서 이제 또 다른 국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